이게 정말 몽골이라고요? 2024년 12월 CNN 본사에 충격적인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울란바토르 중심가 간판의 60%가 한글이라는 믿기 힘든 이야기. 심지어 택시기사와 편의점 직원이 한국어로 먼저 인사하고 20대 청년들은 K-팝을 원어민처럼 따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몽골 국민의 79%가 한국과의 경제 통합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왜 한국일까요? 한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통째로 바꾼 이 믿을 수 없는 30년의 기록. 과연 몽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아시아 전체의 질서가 흔들릴 일입니다. 저는 조나단 리입니다. 미국 국적의 아시아 전문 기자로 CNN에서 근무한 지 18년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전쟁과 협상, 외교 무대에서 진짜 뉴스를 다뤄왔죠. 그런데 2024년 12월 제게 떨어진 취재. 지시는 제가 여태껏 경험한 것 중 가장 믿기 어려운 임무였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한글 간판이 몽골어보다 많다고 합니다. 국민의 79%가 한국과의 경제 통합을 희망한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현장 확인 바랍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 없잖아요.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낀 전형적인 내륙 국가입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한국과 통합을 운운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한 나라 국민의 79%가 타국과의 경제 통합을 희망한다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CNN 본사는 이 사안을 중대한 글로벌 이슈로 간주했고 저는 즉시 울란바토르행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설마 한 나라 전체가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제2의 국어로 삼았다는 게 현실일 수 있을까요? 2024년 12월 19일 울란바토르 칭기스칸 국제공항. 입국 심사를 마치고 면세점을 지나던 순간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CNN 기자님 맞으시죠? 한복을 연상케 하는 제복을 입은 직원이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순간 멈칫했지만 저는 영어로 대답했죠. Yes, I am. Do you speak English? 네, 맞아요. 영어를 할 줄 아세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Of course. But these days, Korean is more useful in 울란바토르. 물론이죠. 하지만 요즘 울란바토르에서는 한국어가 더 유용합니다. 그의 말투에는 아무런 위화감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마치 울란바토르가 제2의 서울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죠. 공항을 나와 시내로 향하는 택시에 탔을 때 두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운전사는 몽골인 중년 남성이었지만 제가 영어로 목적지를 말하자마자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명동 호텔 가시는 거죠? 거기 요즘 한국인 관광객 진짜 많아요. 명동 호텔? 명동이라니 여긴 분명 몽골이잖아요. 손님, 요즘 울란바토르에서는 한국 이름 붙은 호텔이 더 잘 돼요. 강남 레스토랑, 부산 찜질방도 있어요. 한국 이름 달면 장사가 잘 되거든요. 차창밖 풍경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리 간판 10개 중 7개는 한글이었습니다. 떡볶이 천국, 부산치킨, 서울뷰티, 한강 부동산까지. 단순히 한식당이 아니라 한국식 학원, 병원, 패션숍, 심지어 한글문 구점까지 눈에 띄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현지 통계를 확인하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몽골 사회여론연구소 발표 2024년 11월. 한국과 경제통합에 찬성한다 79.2%. 이건 단순한 문화 열풍이 아니었습니다. 몽골 국민 대다수가 한국을 경제적 파트너가 아닌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싶은 국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언제부터? 무엇이 몽골을 이토록 바꿔놓은 걸까요? 2024년 12월 20일. 저는 거리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10대 몽골 학생 2명이 BTS 포토카드를 고르며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습니다. 언니, 이번 비포카 진짜 예쁘지 않아? 대박. 나도 이거 살래. 지민이 너무 잘 나왔다. 둘 다 한국어였습니다. 제가 말을 걸자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로 대화하는 게 더 편해요. 저희 학교에서도 한국어는 필수 외국어예요. 또 다른 인터뷰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딸은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입니다. 한국 유학 가는 게 몽골 학생들의 꿈이에요. 몽골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몽골 내 제2외국어 1위는 한국어이며 전체의 4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영어 38%를 제쳤죠. 이 모든 현상을 설명해 줄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한글 열풍의 시작점이라 불리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유진 교수. 울란바토르 국제대학교 한국학과 교수이자 2007년 몽골 최초의 세종학당을 설립하고 15년간 한국어 몽골어 표준 사전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나면서 한 권의 사전이 어떻게 한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나단 리입니다. 지난 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취재는 제가 아시아 현장을 누비며 맡았던 그 어떤 임무보다도 고개가 저절로 뒤로 젖혀질 만큼 놀라웠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 마주한 한글 간판과 한국어 대화, 그리고 통합 찬성률 79%라는 수치. 하지만 단순히 한국 문화의 인기가 몽골에서 폭발했다는 정의로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무엇이 몽골을 이토록 한국으로 향하게 만들었는가? 그 해답을 찾아나가기 위해 저는 몽골로 온 어쩌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은 촘촘하게 연결된 변화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몽골은 소련 붕괴 이후 극심한 경제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광물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가공하거나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경험은 부족했고 한 해의 반 이상이 겨울인 이 나라에서 단기 노동 외에는 지속 가능한 산업이 많지 않았죠. 제가 만난 현지 노동자 바얀감바 씨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1998년 한국에 건설 노동자로 갔어요. 당시 몽골에서는 일자리가 거의 없었거든요. 겨울엔 영하 30도 이하가 7개월 계속되니까 농사도 목축도 멈춰요. 그는 한국 현장에 나가 월급을 받은 뒤 몽골로 돌아와 한국 제품을 파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의 직접적인 노동 연결이 몽골 사람들에게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경제적 기회로서의 인식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몽골로 진출했고 몽골 노동자들은 한국어를 배우며 일했고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경험을 넘어서 한국어를 하나의 생존 기술, 하나의 기회로 인식하게 만든 계기였습니다. 제가 울란바토르 시내에서 만난 한 30대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게 이름을 한글로 바꾸니까 손님이 확 늘었어요. 젊은이들은 한국어 간판을 봐요. 아, 여긴 뭔가 다른 곳이다라고 느끼죠. 이 발언은 단순히 문화적 유행을 넘어 한국어, 신뢰받는 브랜드라는 공식이 몽골 사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경제적 기회가 열리고 한국어 수요가 증대되었지만 몽골에는 제대로 된 한국어 교재도 표준 사전도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인프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전 몽골 내 한국어 학습자 수는 학기당 학생 5명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한국어 몽고어 사전은 1960년대 북한에서 만들었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오류가 심했고 번역이 엉터리였다고 울란바토르 대학의 한국어학 교수 탕가르 씨가 증언했습니다. 사전을 펴보면 사랑이 몽골어 적으로 나와 있어요. 번역이 아니라 오역이에요. 이러면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도 기반이 너무 취약했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 이가 바로 한국 출신의 한국어 교사 박유진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2007년 몽골에 첫 세종학당을 세우고 15년간 밤새며 한국어 몽고어 표준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전은 단어만이 아니라 문화적 맥락, 발음, 예문까지 상세히 설명했고 몽골 내 한국어 학습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학생이 5명이었어요. 교재는 복사물을 돌려가며 쓰고 있으니 수업 준비만 하는데도 3개월 걸렸죠. 그걸 보고 제가 생각했어요. 제대로 된 사전이 필요하다고. 사전이 출판된 뒤 몽골 내 한국어 학습자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10년엔 600명, 2015년엔 900명 이상, 현재는 매년 수천 명이 한국어를 배우러 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문화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한국어가 단순히 유행어가 아니라 실질적 언어로 자리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과의 경제적 연계가 생기고 한국어 학습 기반이 마련되자 다음은 문화였습니다. 2005년부터 몽골에 전파된 한국 드라마와 K-팝은 젊은 세대를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20대 몽골 학생 바야르마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BTS 노래 듣고 한국 예능 봤어요. 자막이 없어도 어느 정도 알아요. 한국어로 된 가사가 더 멋져 보이잖아요. 한국 드라마의 영향은 단지 좋아요가 아니라 언어 학습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어 자막 없이 보기 위해 한국어 수업을 듣고 한국어로 친구들과 대화하고 한국어로 간판을 읽고 읽혀지는 공간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한국 패션 브랜드 옷을 입은 몽골 젊은이들이 넘쳤고 카페에서는 한국어 주문이 자연스러웠습니다. 한국어 간판 붙이면 손님이 2배로 늘어요. 이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실제 체감 현실임을 저는 거리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문화가 삶이 되고 언어가 일상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팬데믹이 이 흐름을 폭발시켰습니다. 당시 몽골 국민들은 자국 정부의 정보 공개 부족, 시스템의 미비점을 겪고 있었고 반면 한국은 빠르고 투명하게 대응해 세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몽골의 한 사회학자 체도르지 박사는 제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20년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신뢰의 대상이 됐어요. 한국산 진단 키트, 한국의 방역 모델이 전 세계에 알려졌고 우리 국민도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게 됐죠. 이 인식 전환은 문화나 경제 어느 한 축이 아닌 한국에 대한 신뢰라는 무형 자산이 몽골에 축적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제품을 사용하고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자 했던 움직임은 이 신뢰 위에 올라서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한국을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2021년부터 몽골의 대학가와 청년층 사이에서는 새로운 흐름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유학이 선망이 아닌 현실적인 경로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울란바토르 국제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3학년 학생 에르덴투야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할 생각이에요. 요즘은 성적만 좋으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한국 기업에서 인턴 기회도 있어요. 놀라운 건 그녀가 말한 이 과정들이 이젠 몽골 젊은이들 사이에 꽤 일반적인 진로 경로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 유학, 한국 기업 취업, 그리고 다시 몽골로 돌아와 한국과의 교류를 이어가는 구조. 이건 단순한 외국 생활이 아니라 한 세대 전체가 한국을 기반으로 자기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한류와 K-팝, 유학과 취업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매개체 한국어. 울란바토르 시내 서점에 들어가면 김유진 교수가 집필한 한국어 몽골어 표준 사전이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진열되어 있고 학생들 대부분이 이 사전을 들고 다니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 사전 한 권이 10년 뒤 몽골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단어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건 기회고 연결이고 삶이거든요. 몽골에서 한국어는 이제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삶을 향한 열쇠이자 한국이라는 나라와 미래를 함께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정부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나단 리 이제껏 수많은 세계 현장을 누벼왔지만 이번 취재에서 마주한 현실은 그 어떤 전쟁보다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만 쓰는 몽골 국민 79% 한국과 통합 희망이라는 충격적 수치의 뒷면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오해와 갈등,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깨달음의 서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거리 한복판, 한국어로만 대화하는 20대 여학생 둘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제가 물었죠. 한국어로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하네요. 몽골어는요? 그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 한국어로 말하는 게 더 편해요. 한국 드라마 자막 없이 보고 한국 제품 쓰고 한국 친구들도 많아요. 그 순간 저는 착각했습니다. 이건 단지 한류 팬덤일 뿐이야라고요.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장면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한 식당에서 한국어 메뉴판을 보며 주문하던 몽골 아버지와 손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김치찌개예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음식이에요. 아버지는 몽골어로 답했지만 손녀는 계속 한국어로 설명했습니다. 그 대화를 보며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왜 저 손녀는 한국어로 설명하는가? 몽골어가 아닌가? 그러나 그 설명을 듣는 아버지와 주변 사람들의 태도에서 이해했죠. 한국어가 일상이 된 사회, 그저 외래 문화가 아닌 생활 언어가 된 나라.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식 가게 간판이 몽골어보다 많다는 보도를 접한 몽골 보수 언론이 이렇게 반발했죠. 한글 간판이 우리 언어를 밀어내고 있다. 거리에서 만난 50대 운전기사 얀바 씨는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불편했어요. 내 고향 울란바토르에 한국 이름이 붙은 가게가 하도 많으니까요. 몽골어 쓰는 직원은 줄고 한국어 쓰는 손님이 늘고. 저는 이 대목에서 두 번째 위기를 마주했습니다. 문화가 주도한 언어 지형의 변화, 이건 단순히 선택이 아닌 정체성의 충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충돌이 깨달음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과 몽골 사이의 신뢰 자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몽골에서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몽골 내 한 사회학자 체도르지 박사는 그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신뢰의 나라가 됐어요. 확진자 동선 공개, 진단키트 수출, 방역 시스템. 모든 면에서 일 잘한다는 이미지가 몽골인들에게 각인됐죠. 저는 실제로 울란바토르 중앙병원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 병원에서 사용된 진단키트 대부분이 한국 제품이었고 의사바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는 정확도가 98%였어요. 중국 제품은 85%, 러시아 제품은 80%였죠.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이 경험은 단지 호감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몽골 사회에 스며들었고 그 믿음이 바로 언어 문화 경제의 틀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2023년 중요한 제도가 마련됐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다수 대학이 한국학 거점 대학으로 선정되었고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교육 연구 취업 프로그램이 본격화됐죠. 세종학당과 한국어 전문 교재가 자리 잡고 한국 기업 취업률이 크게 올라가자 몽골 청년들은 더 이상 한국어를 호기심 언어가 아닌 생존 언어로 받아들였습니다. 한 한국 기업 인사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몽골 지사 지원자들이 한국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업무 방식, 문화까지 이해하고 왔더군요. 이젠 즉시 투입 가능 인재예요. 그리고 제가 만난 한 졸업생 바야르마 씨는 덧붙였습니다. 한국 기업 인턴십 끝나고 정규직 제외받았어요. 이젠 직함이 한국-몽골 협력 매니저예요. 이처럼 언어가 직업의 문이 되었고 문화가 기회의 기반이 되었으며 경제가 선택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글 간판과 한국 제품, 한국어 대화가 일상인 이 도시가 작은 서울이 된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흐름이 지속 가능할까? 거리 인터뷰에서 한 28세 청년이 말했습니다. 통합이요? 솔직히 말해 완전한 통합은 어렵다고 봐요. 지리적으로도 멀고 중국, 러시아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파트너십은 가능해요. 우리는 이미 문화적으로 통합됐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게 남았습니다. 문화는 이미 넘어섰고 교육과 경제는 뒤따랐습니다. 다만 국가 간 틀과 제도적 안정성이 남은 과제였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어 하나, 문화 하나가 국가의 미래를 바꾼다. 그리고 그 언어와 문화, 교육과 경제가 서로 뒤엉키며 만들어낸 이 변화가 단지 30년이라는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습니다. 저는 조나단 리입니다. 이 영상을 위해 울란바토르에서 함께 걸었던 그 거리, 들었던 그 말들, 마주했던 그 시선들을 떠올리며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몽골이 한국과 통합을 원하나요? 그 질문은 지금 제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문화의 열풍인가, 경제의 논리인가, 아니면 단순한 동경인가. 하지만 오늘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열풍이 아니라 선택이자 미래의 선언입니다. 울란바토르 거리에서 만난 20대 몽골 청년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한글 간판을 배경으로 친구와 한국어로 웃음 짓던 그 순간,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서울대 교환학생이에요. 그 말이 제게는 단지 한류 팬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에 대한 기대이자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한국어로 메뉴를 읽어주던 손녀와 그걸 듣는 할아버지의 모습. 문화가, 언어가 세대를 넘어 전달되는 그 장면이 저를 진하게 울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국 문화를 수동적으로 수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는 게 더 편해요. 이 말 속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고 그 자신감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함께 설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박유진 교수의 작업실, 그 밤샘과 눈물은 단순한 학술적 노력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표준 사전을 만들고 세종학당을 세우고 몽골 학생들을 한국으로, 한국 기업으로 이어준 그녀의 노력은 그 자체로 교량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전 한 권이 10년 뒤 몽골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언어는 단지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이고 소통이고 기회입니다. 몽골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유학을 꿈꾸기 시작했으며 한국 기업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이 문화로 연결되고 문화가 경제로 이어졌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한국어만 하는 몽골인들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님을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은 바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과 그 이후였습니다. 몽골이 위기에 맞섰을 때 그 눈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체도르지 박사가 말했듯이 한국은 위기 속에서 신뢰의 나라가 됐어요. 한국산 진단 키트, 투명한 방역 시스템, 신속한 대응. 그것은 단지 재난 대응이 아닌 한국이라는 국가가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자리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한글, 한국어, 한국 문화, 한국 경제로 이어졌습니다. 경제와 문화가 분리되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뢰라는 기반 위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모습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지금 저는 울란바토르 거리를 떠올립니다. 한국 자동차가 지나가고 한국 편의점이 있고 한국어 간판이 빛나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기회예요. 또 다른 청년은 말했죠. 한국은 우리 몽골의 미래 모델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과 함께하고 싶어 했고 한국처럼 발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존중받았고 동등하게 대우받았고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너무 커요. 우리가 중국과 협력하면 중국에 먹혀요. 미국은 너무 멀고요. 한국은 우리와 크기도 마음도 맞아요. 이 말 속에는 역사적 기억, 경제적 필요, 문화적 공감, 미래에 대한 기대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흐름이 지속 가능한가요? 한 몽골 청년은 솔직히 말했습니다. 완전한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하지만 파트너십은 가능해요. 우리는 이미 문화적으로 통합됐어요. 저는 그 말에서 희망을 받습니다. 통합이 한 몸이 되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트너가 되어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한국어가 일상이 되고 한국 기업이 직장이 되고 한국 문화가 삶이 되는 이 흐름은 이제 단지 수치가 아니라 현실이자 과정입니다. 언어 하나, 문화 하나가 국가의 미래를 바꾼다.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카메라 장비를 정리하고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그리고 다시 미국 본사로 향할 것입니다. 하지만 울란바토르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한 문화 트렌드가 아닙니다. 한 국가가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바꾼 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자신의 삶으로 맞이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존중, 신뢰,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들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몽골에게 보여준 건 돈이 아닙니다. 군사력도 아닙니다. 교육으로, 문화로, 신뢰로 두 나라를 잇는 다리를 놓은 것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이 모습은 우리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넓은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외교는 압력이 아니라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는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는 장벽이 아니라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언어와 문화가 정치 경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이 작은 기적을 접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작은 클릭이지만 의미는 큽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게 만들고 문화로 마음을 얻고 경제로 연결된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벅차지 않나요? 울란바토르에서 들었던 한국어 인사, 한국어 주문, 한국어 간판. 그 모든 순간이 말해줬습니다. 우리는 이미 함께입니다. 몽골인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함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주세요.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고 더 많은 나라에서 서로가 서로의 언어로 말하고 서로의 문화로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문화와 언어는 단순한 취향을 넘어 한 국가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몽골의 선택을 이끌었고 이는 진짜 외교는 강제가 아닌 매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신 영상은 어떠셨는지요? 앞으로 더 마음 따뜻하고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감동 소식이었습니다.